안녕하세요.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개발 2팀의 조충기 책임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컴포즈와 코르틴을 사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제어를 통합하기 위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개발 경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히스토리와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린 후 프로젝트의 설계 방향,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코르틴과 컴포즈 개발 경험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실험용 프로토타입 영상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현대기아 자동차에서는 첫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모젠을 통합 브랜드로 출시하였습니다. 초기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차량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대중화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던 2012년, 모젠은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 기아의 유보라는 별도 브랜드로 분리되었으며, 차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하여 차량 원격 제어가 가능한 본격적인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적인 앱 리뉴얼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원격 제어 범위 및 세부적인 설정을 넓혀갔는데요. 2020년에는 세 번째 앱 리뉴얼을 맞이하여 차량의 상세한 정보 및 상태 확인, 지도를 활용한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 등 더욱 넓어진 원격 제어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실험실을 오픈하여 스마트 공조, 미래 출발 알림 등을 포함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런칭하였으며, 사용률 확대에 따라 정식 서비스로 포함되는 등 차량 신기술 및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생각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앱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오너, 기획자,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기능 및 개선이 필요한 기능 등에 대해 고민하지만, 컨셉 기획이 끝나면 개발자도 함께 리뷰하고, 상세 기획안이 나왔을 때 UX 관점에서 적극적인 피드백을 기획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 앱의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안드로이드 기본 컴포넌트, 레이아웃, 머터리얼 디자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꼭 필요한 커스텀 컴포넌트를 UX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실시간 차량 상태 및 동기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술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차량 서버 개발자와 함께 협업하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차량 상태에 걸맞는 UX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요구됩니다. 그 외에 파이어베이스로 수집되는 앱 비정상 종료 미발생률을 99.9%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배포 사이클을 수립하고 워크플로우를 유지하는 것들도 필수 요소입니다. 프로젝트 상세 설계에 앞서 저희는 그 설계의 방향성을 우선 다음 세 가지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는 역할을 분리하여 모듈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코드 재사용성, 간결성을 지향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에서 권장하는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토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개발 중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의 베이스는 개발자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권장 아키텍처와 클린 아키텍처, 그리고 MVVM 구조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 적용한 클린 아키텍처의 경우 UI 프리젠터 레이어 역할의 뷰와 뷰 모델, 도메인 레이어 역할의 매니저와 유즈 케이스, 그리고 데이터를 정의한 모델을 가리키는 엔티티로 구분하였으며, 모든 의존성 구조는 외부에서 내부로 전이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공용 컴포넌트들은 의존성에 예외로 두었다는 건데요. 다중 프로젝트에 이렇게 공통적인 설계 방향이 적용되었을 때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프로젝트 중 신규로 요구되는 서비스 사양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 설계 방식 대비 약 30% 이상의 생산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림은
현재 많은 개발사에서 적용 중인 안드로이드 권장 아키텍처의 모습인데요. MVVM 구조 설계의 기반이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UI 레이어의 뷰는 선언형 UI인 컴포즈로 구성되어 있고, 컴포즈 화면에서의 데이터 처리는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코르틴 플로우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뷰 모델은 모든 데이터 처리를 비동기 프로그래밍인 코르틴을 이용하여 도메인 레이어에 요청이 되고, 데이터 레이어의 레포지터리에서 서버의 응답 데이터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컴포즈와 코르틴 관련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으로 저희가 얻게 된 효과에는 첫째, 모듈 간의 의존성 분리가 이루어져서 모듈의 재사용이 가능해졌고, 둘째, 패키지와 폴더 구성이 계층별로 이루어져 프로젝트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셋째로 프로젝트 수정 시 다른 계층에 영향이 가지 않게 되면서도 필요한 부분만을 빠르게 수정이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코드에 대한 유지 보수성과 생산성에 있어 매우 큰 효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컴포넌트 단위로 나눠보고 각 컴포넌트별 특징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 컴포넌트는 대다수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도 탑재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집합체입니다. 모든 상위 컴포넌트들에게 프레임워크의 특정 라이브러리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존성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거나 특정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공용 컴포넌트는 프레임워크 부분을 제외한 컴포넌트들이 공통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성 기능들이나 로그, 공용화된 UI 집합, 빌드 컴피그와 같은 프로젝트의 환경 설정 값 등이 포함됩니다. 피처 컴포넌트는 현대자동차에서 브랜드에 종속적이지 않고 서비스되는 기능들의 집합입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키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 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경로 탐색을 위한 지도 등이 있습니다. 프로토콜 컴포넌트는 통신 및 데이터 모델의 집합체입니다. 뷰 모델에서 내려오는 통신 요청을 처리하거나 캐싱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모델링하는 것과 모델링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입니다. 화면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액티비티와 화면을 담당하는 뷰, 그리고 뷰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뷰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계를 구조화하게 되면 멀티 레포지터리 및 멀티 모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저희 프로젝트는 역할에 따라 다수의 레포지터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레포지터리 내부에서도 역할 및 의존성에 따라 모듈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독립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공용화된 레포지터리가 있고, 공용화 레포지터리를 기반으로 특정 기능들이 만들어지는 피처 성격의 레포지터리, 데이터 요청 및 모델링 처리를 위한 레포지터리, 그리고 모든 레포지터리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최상위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레포지터리를 여러 개로 나누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점에는 커밋 히스토리 파악 및 코드 복구가 용이했다는 점, 프로젝트의 크기가 가벼워진다는 점,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될 때마다 쉽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존성 구조상 하위 레포지터리 영역에 버그가 발생할 경우 모든 상위 레포지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깃에서 제공되는 태그 혹은 브랜치 전략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안정화 버전을 릴리즈하고 상위에서는 릴리즈된 커밋을 연결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르틴과 컴포즈에 대한 개발 경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르틴과 컴포즈를 적용하여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기존 개발 방식에 비해서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개발 정책은 어떻게 수립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르틴은 안드로이드에서 권장하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며 경량화된 스레드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코르틴은 스레드 내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워크 단위로 여러 개의 코르틴을 하나의 스레드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데요. 중단 지점을 통해 코르틴이 대기와 실행을 반복하여
마치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동작합니다. 이러한 동작으로 스레드와 메모리 사용이 줄어들고 코로틴은 더 많은 동시성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코로틴을 채택한 이유는 초급 개발자분들도 쉽게 학습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았다는 점과 가독성이 좋아 코드 리뷰와 유지 보수 측면에 큰 메리트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기존 개발 방식에 비해 코드량이 현격히 감소하여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했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내용은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차량의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 총 5번의 서버 API 요청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코로틴 사용 전과 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존 멀티 스레드 방식의 프로그래밍에서는 연속된 콜백 처리로 개발과 리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는 유지 보수에도 큰 영향을 주어 작은 수정에도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코로틴 방식으로 변경하였을 때는 별도의 콜백 처리 없이 하나하나의 함수가 중단 처리되어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코드량이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개발 속도는 올라가고 디버깅과 코드 리뷰 시간은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인 코로틴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를 화면까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필요한 데이터를 뷰 모델에 요청하고, 뷰 모델은 코로틴을 이용하여 레포지터리에 모델링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레포지터리는 서버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받아와 모델링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리절트라는 객체에 담아 전달합니다. 데이터 리절트는 실드 클래스 유형이며 4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none, 요청된 작업이 진행 중일 경우 loading, 요청된 작업이 실패했을 경우 failure, 요청된 작업이 성공했을 경우 success. 여기서 failure의 경우에는 예외 결과를 가지고, success의 경우에는 요청된 데이터의 모델링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화면에서 요청한 데이터의 실시간 진행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로딩의 경우에는 프로그레스 바로 이루어진 로딩 팝업을, 실패의 경우에는 에러 팝업을, 성공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화면을 갱신하게 됩니다. 뷰 모델에서는 데이터 리절트를 비동기 데이터 스트림인 코로틴 플로우에 담아 화면이 되는 컴포즈 쪽으로 전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틀린 딜리게이션을 사용하여 플로우의 사용성과 가독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컴포즈에서는 플로우에서 보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스테이트로 변환을 해주게 되고, 스테이트의 값이 변경될 경우 디컴포지션이 발생되어 화면이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코로틴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코로틴이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의도되지 않은 코로틴의 수행은 알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불필요한 리소스 사용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 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틴의 글로벌 스콥 및 외부에 분산되어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뷰 모델에서 제공되는 코로틴 스콥과 컴포즈에서 제공되는 코로틴 스콥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뷰 모델은 컴포즈 함수의 파라미터 내에서 생성 및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수립한 이유는 컴포즈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코로틴이 동작되어 안전한 취소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뷰 모델의 내부 프로퍼티를 모두 코로틴 플로우를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컴포즈와 비동기 데이터 스트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선언형 UI 컴포즈 개발기는 최장원 연구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컴포즈 부분 발표를 맡게 된 최정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7월 안드로이드에서는 컴포즈라는 새로운 UI 개발 키트를 정식 릴리즈하였습니다. 구글 I/O에서 2018년 첫 공개된 이후로 3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릴리즈 되었는데요. 기존 안드로이드 UI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XML을 통하여 UI를 구성하고, 이를 소스상에서 바인딩하여 UI에 명령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컴포즈에서는 기존 UI 구성 요소인 XML을 버리고 컴포즈 프레임워크만을 이용하여 UI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컴포즈 부분에서는 이러한 컴포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저희 프로젝트 내 컴포즈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활용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포즈 개발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컴포즈의 개발 원리와 배경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안드로이드 개발 방식은 XML UI에서부터 시작합니다. XML을 통해 뷰를 그리고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펑션과 연결하는 바인딩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 UI에 수동으로 명령을 내려 화면이 변경되는 동작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UI 개발 방식을 명령형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명령형 개발 방식은 어플리케이션 UI가 복잡할수록 불필요한 소스들을 많이 생성하며 개발자가 소스와 XML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리소스 낭비가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만큼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컴포즈에서는 XML을 없애고 선언형 개발이라는 이론 베이스를 삼고 있습니다. 선언형 UI 개발 방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 보여주면 되는지에 대해 구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해 정의를 한 뒤 스테이트를 UI에 할당만 해주면 스테이트가 변함에 따라 UI를 동작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UI는 노출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스테이트 조작만을 통해 UI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스테이트 조작을 통해 UI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 이벤트를 받아와 스테이트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방식에 따라 UI 재구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며 코드의 복잡성은 낮아지고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전 자사 앱의 XML 리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사 앱의 경우 복잡한 UI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양의 XML이 필요하였고 XML 내에서도 코드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스와 묶어 사용해야 하므로 하나의 UI당 적게는 2~3개, 많게는 4~5개의 파일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유지 보수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휴먼 에러도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컴포즈가 릴리즈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개발팀에서 새로운 앱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앱에 최신 개발 트렌드를 적용할지에 대한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선 릴리즈 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버전이 1.2밖에 되지 않았고 제공되는 컴포즈 API 경우도 디벨로퍼 버전에서만 지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정보가 많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중국어 아랍어 사이트 등도 검색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발자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적용해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제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컴포즈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컴포즈를 사용하여 어떻게 개발하였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컴포즈는 기존 UI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고 액티비티 및 프래그먼트와 연동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포즈는 프래그먼트 없이 단일 액티비티 내에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XML과 프래그먼트가 필요하지 않고 다중 액티비티 설계에서 발생하던 복잡하고 반복된 개발 방식에서 컴포저블 함수만을 이용하여 더 가벼운 화면 UI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컴포저블 함수만을 사용하여 설계하게 되면 기존 프래그먼트 및 XML에 비해 코드량이 현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관성이 높아져 빠른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일 액티비티 구조로 설계를 하게 되면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또한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복잡성도 낮아지고 액티비티 전환과 개발자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 없어짐에 따라 고민해야 될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컴포저블 함수의 라이프 사이클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기존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서 지원되던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오른쪽을 보면 컴포저블 함수의 라이프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컴포저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컴포지션에 들어간 후 스테이트에 따른 리컴포지션, 즉 UI 재구성이 발생되고 컴포지션을 떠납니다. 크게 딱 3가지 방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간단한 UI 개발에 있어서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스크린이 존재하고 스크린 간이 복잡한 전환이 발생될 경우 고민해야 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뺏기를 통해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는 경우 스크린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는 상황에선 기존 액티비티 방식은 스택 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없었지만
컴포즈에서는 이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화면 전환 및 데이터 전달, 딥링크 처리 등을 고려했을 때 스택 관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를 위해 저희는 컴포즈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호스트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 호스트를 이용한 화면 설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앱을 실행시키게 되면 가장 최상단에는 내비게이션 호스트를 가지는 스크린이 존재하며 시나리오에 따라 스플래시, 메인, 독립 형태의 모달 스크린을 갖게 됩니다. 메인 스크린에서는 기능 모듈별로 분리된 각각의 탭을 갖게 되며 이 모듈별 탭에서는 노드 형태의 스크린을 선언해 주게 됩니다. 선언된 노드 형태의 스크린들은 각각의 내비게이션 호스트를 통해 연결되며 트리 형태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해당 트리 내에서도 별도의 내비게이션 호스트를 두어 독립적인 트리 구조로 스크린을 관리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즉, 중첩된 내비게이션 호스트 및 다중 내비게이션 호스트 형태로 전체 화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크린 전환 방식은 노드를 통해 명시적으로 선언해 두었기 때문에 소스상에서도 동작 시나리오를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 모습이 관리가 원활해지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화면이나 동작 시나리오가 추가 또는 삭제될 때도 선언된 노드의 관리를 통해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즉, 노드 내에서 스크린을 선언하고 내비게이션 호스트의 컨트롤러를 통해 스크린을 호출해주면 노드 그래프를 따라 화면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컴포즈를 사용하면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바로 리컴포지션에 대한 디버깅입니다. 리컴포지션이란 화면이 재구성됨을 의미하는데요. 컴포저블 함수의 경우 스테이트에 따라 리컴포지션이 한 번도 발생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트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컴포저블 함수가 여러 번 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저하나 예기치 못할 이슈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리컴포지션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컴포즈 개발의 주요한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선 이러한 리컴포지션 디버깅을 위한 몇 가지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매트릭스 리포트 플러그인입니다. 컴포즈를 적용한 그래들 옵션에 플러그인을 추가하여 빌드하면 매트릭스 정보로 이루어진 JSON 및 CSV 형태의 결과 파일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JSON 파일에서는 컴포저블 함수에 대한 간략한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CSV 결과에서는 리컴포지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함수마다 매개 변수들이 안정적인지 확인하여 건너뛸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킵 에이블한 정보라고 합니다. 만약 건너뛸 수 없는 함수일 경우 리컴포지션이 반드시 발생되기 때문에 해당 함수의 매개 변수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스테이트가 불필요하게 호출된다고 하면 해당 스테이트를 안정적으로 수정하여 불필요한 리컴포지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디버깅 방식은 로그 스택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컴포즈의 리컴포지션은 컴포지션 스콥이라고 하는 재구성 범위에서 발생됩니다. 레이아웃이 재구성될 때 모든 컴포저블 함수가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트가 변경되거나 매개 변수가 상수이거나 일반 함수가 호출될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부분적인 스콥에서만 발생됩니다. 이러한 스콥은 일반적인 디버깅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컴포지션이 발생되는 함수에 로그를 넣어 콜스택을 통하여 해당 함수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제를 보면 현재 0번이 홈 앱바라고 하는 컴포저블 함수가 재구성될 때 상위 스콥에서 어떻게 호출되고 있는지 콜스택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콜스택을 차례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떤 스콥에서 재구성이 발생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재구성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앱 UI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컴포즈에서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컨텐츠가 변경될 경우, 애니메이션 상태 기반일 경우, 애니메이션을 커스텀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어떤 컴포즈 애니메이션 API를 사용해야 하는지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안드로이드 개발 시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웠던 방식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API 중 애니메이션 비지빌리티 같은 경우 개발자가 해당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야 할 컨텐츠를 감싸 선언한 뒤
이를 스테이트를 통해 특정 시점에 애니메이션을 동작하거나 제어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에즈 스테이트와 같이 애니메이션 자체를 스테이트화하여 컨텐츠에 삽입하여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동작들을 확인하기 위해 구현한 샘플 예제들입니다. 화면 전환 시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호스트를 개발할 때 애니메이티드 내비 호스트를 사용하여 개발하였고, 편리하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 있도록 엔터 트랜지션과 엑시트 트랜지션을 인터페이스화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애니메이션 스펙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기만 하면 화면 전환 시에 자유로운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 애니메이션의 경우 애니메이션 플로트 에즈 스테이트를 통해 그래프 값을 프로그레스화하여 플로트 단위로 동작할 수 있게끔 구현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레스 값은 스테이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값이 변함에 따라 패스를 그려 데이터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 컨트롤 버튼 애니메이션의 효과들 또한 데이터 값을 스테이트화하여 프로그레스 데이터가 변경됨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차량 동작 애니메이션의 경우 로틱 컴포지션을 활용하여 로틱 리소스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생될 수 있도록 개발함은 물론 플로트 단위로 재생 구간이나 동작이 조절이 가능하게끔 구현하였습니다. 컴포즈의 또 다른 장점은 UI를 컴포넌트화하기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UI 또는 비슷한 UI의 경우 하나의 컴포저블 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스 재활용을 통해 중복 소스를 방지할 수 있고 개발자 리소스를 방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함수에 넘겨주는 매개 변수 스테이트를 통해 하나의 함수에서 여러 개의 UI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함수 내부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하나의 함수 내에서 여러 가지 UI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높은 자유도를 줘서 하나의 함수 형태로 통합하게 되면 개발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내부 UI 규칙과 규격을 정해 컴포넌트화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개발팀에서는 커먼 UI 컴포넌트를 라이브러리 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샘플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간단한 커먼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UI 디펜던시를 앱에서 완전 분리하여 어느 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 뷰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레이아웃, 컨테이너, 애니메이션, 위젯 등 뿐만 아니라 컴포즈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스텐션 함수들을 확장해가며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코르팅과 컴포즈 기반 실험용 프로토타입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책의 경우 실제 차량 연동을 통해 차량의 원격 제어 명령을 내리는 시연 영상입니다. 간단히 시동 온오프 그리고 문 열림 닫기를 수행하는 영상입니다. 동영상 차량 이미지 좌측 위 시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핀번호를 입력하는 모달 스크린이 뜨게 되고, 핀번호를 입력 후 차량이 시동을 켜는 원격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시동 버튼에 로딩 애니메이션이 동작하게 되고 원격 제어 완료 노티피케이션과 함께 시동 버튼 아이콘이 변경됩니다. 다시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 오프 명령을 내리게 되고 실제 차량은 시동 오프가 되게 됩니다. 차량 문 열림 닫기 또한 동일한 과정을 통해 원격 명령을 내리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자 동작 이벤트를 통해 원격 제어 명령을 내리는 로직을 수행할 수 있고, 로직에 따른 스테이트 변경을 통해 또다시 UI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동영상의 경우 검색과 맵 연동 시연 영상입니다. 서버 연동 검색을 통해 추천어를 보여주고 검색 결과값을 맵과 화면에 표출합니다. 이후 선택된 목적지까지의 경로 탐색을 통해 맵 UI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또한 UI의 구성이 상태값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크린 전환관 애니메이션, 서버 연동 시 로딩 팝업, 이후 전송받은 데이터 표출, 사용자 동작 이벤트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즈에서 제공하는 API와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양한 UI 구성이 가능하며 새로운 개발 방식에 따른 보다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컴포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프로젝트에 어떻게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는지 발표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컴포즈라는 새로운 개발 방식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과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2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차량 상태 제어 통합을 위한 코르틴 컴포즈 기반의 커넥티드 카 기네요. 서비스 앱 개발 부문을 발표한 현대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개발 2팀의 조충기 책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개발 2팀의 최장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그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해당 세션을 통해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인 코르틴하고 선언형 UI인 컴포즈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 질문 답변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영상 공개 이후에 저희 이제 개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전 질문 첫 번째인데요. 질문이 윤재한 님이 올려주신 이제 컴포즈를 아니다, 이거 아니고 데모를 한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인 개발 또는 활용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상세한 활용 계획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런 계획을 좀 설명드릴 수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가볍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저희의 이제 발표 내용이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르팅과 컴포즈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개발을 하고요. 그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라이브러리화를 하는 게 현재 목적입니다. 그 라이브러리화한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신규 앱 개발이 이루어질 때 모든 신규 앱 개발에 이제 베이스로 활용을 해가지고요. 개발 속도나 이런 쪽에 좀 더 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저희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요. 네, 양혜미 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면서 혹시 불편하셨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컴포즈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컴포즈가 이제 릴리즈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리소스가 조금은 들어간다는 점이 좀 불편했고요. 왜냐하면 기존이랑 레거시랑 좀 다른 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위젯들을 뭐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이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기존의 방식은 이제 액티비티와 이제 프래그먼트에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화면 전환을 보통 베이스로 이제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컴포즈로 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이제 스테이트 전환 간의 부분들을 직접 설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레퍼런스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이제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직접 체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하기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제안해 주셔서 이제 답변을 드렸고, 이제 저희 발표 자료를 보시면서 점에 있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게 있죠?
컴포즈를 도입하게 된 계기와 이전 UI 개발 방식과의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게 장점은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먼저 이제 컴포즈를 도입하게 된 계기를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구글 안드로이드 쪽에 이제 가이드를 보시면은 컴포즈 쪽이 이제 선언형 UI로 해서 이제 가이드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구글의 레퍼런스를 따라가는 게 1차 목표고요. 이렇게 잡게 된 이유가 이제 앞으로 구글 쪽에서 이제 UI 관련돼서는 기존 이제 레거시 뷰 관련된 부분보다는 추가적으로 많은 개발자 분들의 이제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이제 컴포즈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UI 개발 방식에 비해 가지고 컴포즈 쪽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게 됐을 때 개발 속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기존 개발 방식에서는 뭐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나 XML이나 뭐 다양한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XML 뭐 세 개의 파일을 두세 벌 되는 그런 이제 파일들을 이제 동시에 이제 전환 작업을 해 나가면서 UI 개발 작업을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요.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컴포즈able 펑션 내에서만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보다 빠르게 UI 개발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순서대로 할까요? 구글 레퍼런스로 따라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보통 코틀린을 사용하지 않나요? 코틀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코틀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포즈는 코틀린하고는 좀 별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의 이제 공식 언어인 거고 저희가 코틀린을 기반으로 해서 UI 프레임워크인 컴포즈를 이용해서 UI를 개발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김상준 씨께서 이제 문의해 주신 이제 컴포즈 UI 사용 시 차량 특화 제어 등 기존 안드로이드 코드 재활용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사실 저희가 컴포즈를 사용하면서 기존 코드를 재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안드로이드 뷰라든지 컴포즈와 이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컨셉을 가져가기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컴포즈 UI를 도입하게 되면서 아예 새롭게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기존에 저희가 지금 생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라든지 뷰 이제 UI 쪽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다 재활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만약에 컴포즈를 도입한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선별적으로 UI만 도입하는 부분도 가능하긴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컴포즈 방식대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재활용 부분들은 약간 과감히 포기하고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질문들이. 네. 세 번째, 개발을 하다 보면 주어진 시간 대비 개발해야 하는 피처들이 많아서 어려울 때가 많은데 컴포즈를 도입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개발 소요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체감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피처 단위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체감할 때는 기존에는 이제 XML 방식을 착용할 때는 XML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XML과 바인딩 할 수 있는 이제 코드단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때는 하나의 파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일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복잡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컴포즈로 오게 되면은 단일 파일에서도 그러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UI까지 이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 단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 이상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컴포즈를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실 텐데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코드랩 등을 따라가면서 실제 이제 테스트도 많이 해보시고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학습하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된다면은 기존에 개발하는 방식 대비해서 방금 이제 장원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최소 30%에서 50%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UI 개발의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할까요? 네, 네. 어, 네, 리컴포지션을 잘 핸들링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언용 UI인 컴포즈 상에서 리컴포지션의 기점이 되는 부분은 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스테이트를 어떻게 그 핸들링을 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쪽에서도 스테이트 호이스팅이라는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이 스테이트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서 개발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스테이트와 컴포제블 펑션을 어디까지 묶어서 이제 개발하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올리는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컴포제블 펑션에 이제 들어가는 파라미터나 이제 아규먼트 쪽에 이제 객체 이제 성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리컴포지션 때 이제 그 스킵에이브란 객체들이 있고 리컴포지션의 대상이 되는 객체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 개발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발표 자료에 보면은 매트릭스 플러그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플러그인을 돌렸을 때 리컴포지션이 발생하는 펑션들에 대해서 스킵웨이브라는 객체가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은 이 리컴포지션 핸들링을 좀 더 상세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저희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이제 직접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자는 몇 명 정도 있나요? 아니면은 저희 개발팀 규모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그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직접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직접 개발 안 한다고 약간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앱 개발팀에서는 직접 100%다 신규 양산 앱에 대해서는 다 직접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설계나 아니면은 내부 로직까지 다 양산까지 다 저희가 개발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팀 규모나 범위는 저희가 지금 개발자가 한 12명 정도 있어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순수 개발 인원만 한 그 정도 되고 나머지 기획이나 아니면 UX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팀이 또 별도로 있어서 그쪽 팀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개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키 있는 전조등기 이게 스마트 키에 있는 전조등 켜기 기능을 왜 블루링크에서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차량마다 이제 제공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버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모두 다 제공은 못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선별적으로 주요 기능들을 먼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키에 있는 부분들도 나중에 차후에는 아마 업데이트가 되고 서버에서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앱 쪽에서도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 쪽에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통신 속도가 다르던데 개발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나 이제 OS 기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상관없이 통신 속도를 저희가 뭐 제어한다라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있지 않고요. 그 OS 쪽에 이제 그 통신사 쪽이라든가 서버 환경에 따라서 각 그
기기마다 좀 더 다르게 이제 통신 속도에는 좀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겨울철 배터리 수준이 낮다고 문구가 나타나거나 시동을 걸어 배터리를 보호하는 문구가 뜨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요게 저희가 이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 뱅크라고 해가지고 저희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기존의 이제 사용자분들이 좀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은 아이데이션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서 거기다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기획팀이나 아니면은 설계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은 채택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정의 상품 같은 것도 증정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약간 많이 참여해서 제시를 많이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 개발하는 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의 안드로이드 뷰를 컴포즈로 전환하는 것과 원액티비티로 전체 UI를 컴포즈로 새로 구현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더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단점이 좀 존재하는데요. 이제 기존 모든 뷰들에 대해서 이제 컴포즈로 전환하는 것과 저희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프로젝트나 앱을 개발할 때 저희도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앱들을 이제 컴포저블한 함수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 액티비티 방식이나 이제 구조 방식은 그대로 가고 UI만 이제 컴포즈로 바꿀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액티비티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화면 전환 같은 것들은 이제 컴포즈에서 새롭게 저희가 구조를 다시 짜서 이제 스테이트 간의 구조화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선언형 UI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개발자분들이 상당히 쓰시기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XML 방식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속도나 아니면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직관적으로 바라보시기에는 좀 편안한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시간이 많이 있는 약간 초기 앱 같은 경우에는 컴포즈로 새롭게 구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 원액티비티로 전체 UI 컴포즈를 새로 구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제 좀 에러 상황 같은 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원액티비티 기준으로 전체 UI 컴포즈를 새로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저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화면 전환했을 때에 대한 핸들링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기존 프로젝트 기준에서는 이제 화면이 전환될 때 이전 화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상에서 스택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화면이라든가 스테이트 값들이 이전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 유지가 되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원액티비티로 저희가 컴포즈를 구현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전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도 스테이트 관리를 저희가 제대로 좀 명확하게 해줘야지만 이 화면 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에러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개발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더 이상 질문을 못 받을 것 같고 우수 질문자 선정 책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 질문자. 네,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가 선정해 드릴 텐데요. 우수 질문자에 선정되신 분께서는 이제 운영진에서 선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우수 질문으로 어느 분 어떤 분 하면 좋을까요? 네, 맨 처음에 질문을 해주신 김상준 씨, 네, 네, 김상준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컴포즈 UI 사용 시 차량 특화 제어 등
기존 안드로이드 코드 재활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재활용이 어느 정도인지. 네네, 제가 답변을 네.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자 아이디가요. 김상준 6011입니다. 김상준 6011입니다. 네. 저희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네. 재활용 관련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네. 선정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iOS,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현대차에서도 직접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신 기술들을 많이 개발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약간 IT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개발 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용하시는데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Q&A 진행을 위해서 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다음 세션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